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그 내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 분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보조지표 강의를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 MACD라는 보조지표입니다. 불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자 정리면 거자 필반이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정함에 이치요.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이 정함에 이치라는 말이 있죠. 바로 제가 가져온 이 MACD라는 보조지표가 이 문구와 상당히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MACD의 기본적인 특징은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지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MACD 보조지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뉴욕의 기술적 분석가 제럴드 어펠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뭐가 있습니까? 골든크로스 매수 시점이라는 매매 기법이 있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시점이다. 혹은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단부로 내려갈 때 매도 시점이다. 라는 매매 기법이 있는데, 이런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캔들 자체가 추세를 턴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매매가 쉽지가 않았더라. 좀 더 저점에서 사고 싶고 좀 더 고점에서 사고 싶은 욕구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럴드 에펠이라는 사람이 MACD라는 보조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차트상에 나오고 있는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성우 하이텍에 보이시는 이 MACD 지표를 볼 텐데요. MACD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빨간색 선인 MACD 선과 그리고 녹색 선인 시그널선, 그리고 기준선이 되는 오실레이터와 막대 그래프와 같은 오실레이터, 그리고 기준선 0이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화면상으로 보실 텐데요. 화면상에 이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돌파하는 시점대, 이 시점대가 매수 시점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시점이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디테일한 스킬들이 있긴 하지만 요거 한 가지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바로 한미 FTA 결과에 따른 부품주들의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성우 하이텍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자, 그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우 하이텍도 상당히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요걸 가지고 MACD에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간색 MACD 선이 녹색 시그널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캔들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점이죠. 자, 2,000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14,400원 종가를 지금 현재가 기준이 14,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 시점은 언제 있느냐? 매도 시점은 언제라고 했죠? MACD 선이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하향 돌파할 때. 자, 요 시점대에서 한번 매도를 했다. 원칙적으로 MACD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 시점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령 2,000원 대비해 가지고 한 7,000원 올랐으니까 한 25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시점대에서도 그냥 한 번 더 들고 가서
한번 지금 최근에 요 돌파했던 하향 돌파했던 요런 시점대에서 매도를 했다면 뭐 14,000원 정도 대니까 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지고, 자 그러면은 이 시점대에서 매도하고 최근에 한번 매수를 시작을 해봤다면 이 시점대에서 매수를 한번 할 수가 있겠죠. MACD선이 녹색선을 돌파하는 시점대에 매수를 한다. 자, 이 시점대에서 확대해서 매수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하고 있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직 하향 돌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거나 한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장이 엄청나게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데서 가장 이슈되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가 과연 1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92만 원, 0.4%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를 한번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선이 상향 돌파되는 시점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시점대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보유해 갔다면 가령 한 45만 원대에서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향 돌파하는 시점대, 요 시점대 이제 트릭 구간인데요. 요 시점대에서 하향 돌파 혹은 여기서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요 지점대에서 매도를 했겠죠.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요 지점대에서 트릭에 속아서 매도를 했다면 대략적으로 45만 원에서 한 56만 원 정도권대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거고, 아니면 요 시점대 최근에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77만 원 정도대에서 매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 45만 원에서 한 77만 원 정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익률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단기 급등주도 아니고 한 50%에서 80%권대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엄청난 수익이 나타났겠죠. 자, 최근에 한번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최근의 매수 시점이 어느 시점대입니까? 자, 바로 이 시점대죠. MACD선이 녹색선,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자, 보십시오. 매수를 했다면 지금도 MACD선 자체가 하향 돌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들고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100만 원을 갈지 아니면 99만 원을 갈지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MACD 보조지표의 사용법입니다. 강세 다이버전스, 약세 다이버전스 아니면 0을 기준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매수하는 것, 매도하는 것,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면은 검투사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 장중이니까 바로 종목들을 쳐서 MACD의 매수 시점대를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보조지표가 왜 보조지표겠습니까? 주지표인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보조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도 시점을 찾는데 보조해주는 지표로서만 사용해야지 이것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맹목적으로 믿고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실패를 볼 것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매매하실 때는 요것들을 참고는 하시되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라.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차트를 알게 되고 캔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보조지표를 알면서 상당히 많이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것만 믿고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 MACD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를 이용한 부분들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보조지표들을 사용해서 추세의 강도까지 합성해서 매도 포지션을 참는 그런 기법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저 검투사가 가지고 오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팜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제가 오른손에 가지고 온 계란 보이십니까? 이 계란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제가 오늘 가져온 보조지표인 OVB 보조지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란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OVB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주가보다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삶은 계란을 5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자, 이 OVB 보조지표는 다른 후행성 보조지표들보다 주가에 선행해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VB 보조지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표라는 것이죠. 거래량, 그렇다면은 거래량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래량의 원리는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OBB 보조지표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OBB 지표는 주가에 선행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들만 명심을 한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차트를 보조지표를 사용할 때 상당한 선행해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실 텐데요. OBB 지표가 빨간색, 자, 보시는 보조지표를 봤을 때 빨간색 선이 OBB 보조지표 선입니다. 이 OBB 지표는요, 매수 거래량에서 매도 거래량을 뺀 선의 OBB고요. 그리고 녹색선은 기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참고를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주봉으로 돼 있네. 예. OBB 지표가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선으로 잡혀 있네요. 자, 빨간색 선인데요.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OBB 지표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OBB 지표에서 어떻습니까? 매수하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주가는 상승으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빨간색 선이 하향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 거래량보다는 매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지만은 또 스킬이 또 있으니까 한 두 가지를 더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OBB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OBB 지표는 상승한다.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렇다면은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OBB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한다. 그렇다면은 물량들을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주가 상승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들을 다 털고 정리를 하고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라는 차트인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에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었죠. LED 관련된 그 주가 수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 또한 여름쯤 돼가지고 수요와 공급 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또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하락했던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OBB 지표 빨간색 선이 상승할 때는 주가는 어떻다 그랬죠? 상승한다 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빨간색 선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있죠. 자, 주가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당겨가지고, 자, 어떤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빨간색 선이 하락할 때는, 자, 빨간색 선이 하락할 때는 주가도 하락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원리로 OBB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LG노텍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라는 종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 FTA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 특히 부품주들을 움직일 때 좀 완성차 같은 종목들도 덩달아 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아차를 한번 샘플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 빨간색 OBB 선이 급등할 때,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B 지표가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정체를 하고 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죠. 자,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좀 더 보시게면 좀 더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봤을 경우에 주가가 횡보하던 시점대,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구간대에서 상당히 좀 OBB 지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주가도 횡보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OBB 지표가 좀 횡보를 하면서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을 경우는 이거 누가 세력이 매집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수급창을 좀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혹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물량들을 매집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이때 매집을 해가지고 빵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간대에서는 이미 물량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집하는 단계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대에서는 바로 개인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대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미 올 여름쯤 돼서 한 5월에서 7월경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해 놓은 물량들을 여러 가지 완성차, 자동차주에 대한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그 이후에 개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떻게 물량들을 매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검투사와 함께 OBB 모조지표를 배우신 분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OBB 선이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물량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들고 가시기보다는 털고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손절을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대한항공의 지표를 봤더니 OBB 지표가 빨간색 선이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가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집한 세력들이 지금 천천히 눈치채지 않게 물량들을 개인들이 됐던지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물량들을 서서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르니까 한 7만 원 선 정도까지만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거래량들이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빠지게 되면 손절하시거나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거래량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거래량 감소 위에 바닥이라 생각하고 다시 거래량들이 매집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반등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BB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였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요, ROC라는 보조지표입니다. Rate of Change라고 해서요, 변화율을 이용한 보조지표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를 어디서 찾느냐고. 그 보조지표는요, 해당 거래하시는 증권사들의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찾아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좀 틀릴 수는 있어도 다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못 찾으시겠다. 그러면 그냥 전화를 증권사에다 하셔가지고 바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강의 주제는 ROC라는 보조지표입니다. 그 ROC를 어디에서 찾는지 한번 일단은 찾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HTS에는 좌측에 추세지표라는 곳에 프라이스 ROC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그 ROC 지표 자체가 가격, 프라이스를 가지고 이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증권사에는 그냥 ROC 보조지표 혹은 제가 쓰는 지표에는 프라이스 ROC 보조지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프라이스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는 뭐 문제가 안 되니까요. 요 지표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요,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들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격들의 변화를 통해서 증감, 오르고 내리는 것들,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들을 이용한 변화율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르고 내리고 증감, 변화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주가의 시세와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또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들만 엄선을 해서 가지고 오니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보조지표는 선이 딱 3개만 있습니다. 빨간 선, 녹색 선, 그리고 기준이 되는 0선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자,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이 바로 ROC입니다. 가격들의 오르고 내리는 편차, 차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주선이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바로 이 빨간색 선을 설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나침반과 같은 그런 기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선은 빨간색 선도 빨간색 선이지만 요 바로 검은색 선, 0이 기준이 되는 요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3가지 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보십시오. 요 선이 0을 빨간색 선이 0을 이렇게 돌파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변화율이 상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다시 빨간색 ROC 선이 0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에는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ROC 선이 횡보를 하면서 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변화율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구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주가는 횡보한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변화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율이란 것은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할 수는 주가 자체가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감소하면서 주가가 빠지거나 혹은 주가는 실질적인 캔들은 조금씩 오르면서 증가하거나 이런 사항들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차트에 적용을 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태형 건설이라는 차트입니다. 자, 건설사들이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잡기 어렵다. 그러면 중소형 건설사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 대출 비용이 아주
작은 그런 회사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태형건설이 한 85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 빨간색 선이 올라가는 요 지점대에서 ROC만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단부에 발생되는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바로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올라가니까 주가도 상승을 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자, 옆에서 보신 대로 자, 변화율이 없이 ROC선이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ROC선이 하향 돌파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주가도 증가율이 감소를 하니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태형건설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던데요. 현대중공업, 제가 아침에 보고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빠져있네요. 자, 현대중공업을 한번 샘플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선이 상승할 때, 자, 0의 기준선을 뚫고 ROC선이 올라가는 지점대의 주가 차트 흐름들을 살펴봤더니, 자, 주가는 상승하더라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후에 하단부, 자, 영선이 하단부를 뚫고 가는 지점대를 살펴봤더니 주가는 조금씩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흐름들이 발생이 되느냐? 자, 바로 ROC선이 영선을 뚫고,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대에서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자,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접어 들어갔을 경우에 가격 변화율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변화 자체가 크다라는 것을, ROC선이 아주 변화가 크게 발생돼가지고 고점대에서 형성이 됐다.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증가를 했구나. 그러면 굳이 0 기준선까지 ROC선이 하향 돌파되기 전에 고점대에서 감각적으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서 미리 선매도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수익 자체가 크게 발생될 수가 있겠고, ROC선이 하단부에서, 아주 영선 하단부에서 저점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비이성적으로 감소했구나. 그렇다면은 그날그날의 시향, 그리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들을 체크해 봤을 경우에, 혹은 ROC 보조지표 말고 ROC는 변화율만 나타내는 보조지표니까 가격들의 변화, 추세들도 나타내는 보조지표들을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ROC선이 저점에 있을 때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을 봤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그 중공업주들 말고도요, 호남석유도, 화학주들도 상당히 많이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한 3%. 이것도 아침에 제가 보고 나왔을 때보다 조금은 빠졌네요. 자, 이 시점대를 봤을 경우에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각적으로 ROC선이 비이성적으로 비율 자체가 감소했던 시점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저점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조금 영선 돌파하는 것들을 보고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 지점대에서 들어갔다면 한 3%에서 한 4%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자, 지금 현 시점대는 어떻습니까? ROC선이 증가율이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기울기가 감소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아직은 매도할 시점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남석유 말씀을 드렸고요. 한 종목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현대중공업.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좀 더 저점에서 잡으려면 변화가 극도로 감소하는 지점대에서 잡았다면 이 지점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조지표, 오늘은
RO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따라하기 쉬우실 텐데요. 좀 더 연습을 하시고 차트 분석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투사 이면우였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오늘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추위를 한번 떨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보조 지표 강의에 앞서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행동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한 2권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과 얽힌 그런 소설책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인간의 행동 심리와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책 속에서 많이 캐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펀더멘탈을 살피는 기본적 분석,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식도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지만 잘할 수 있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자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간들의 투자 심리와 관련된 보조 지표들을 찾다 보니까 투자 심리선이라는 보조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투자 심리선이라는 보조 지표는요, 일단은 상승한 날수와 그리고 하락한 날수를 차감을 통해서 곱하기 100을 통해서 투자 심리를 살펴보는 그런 공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12일 동안의 기간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심리선이라는 것이 제가 검투사가 만든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12일이 될지 10일이 될지는 일반적으로 쓰시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하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자 같은 경우에는 12일을 설정한 것은 인간들의 생체 바이오리듬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일 수가 일주일에 6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 2주 단위 정도로 놓고 본다면 한 12일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아마도 숫자 12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HTS에는 아마도 12일이라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10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는 주식 거래일 수가 일주일에 5일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투자 심리선 차트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요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쉽겠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이렇게 투자 심리선의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빨간색 선이 상승일수와 하락일수를 차감한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비율이 섞여져서 심리 지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통은 투자 심리 지표를 놓고 봤을 경우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숫자들이 보이는데요. 25와 80, 75, 이런 숫자들이 있죠. 보통은 11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20 밑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죠. 20 밑에 있는 요 지점대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식을 한번 해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5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구나,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이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구나. 그래서 주식의 상승 일수가 늘어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식은 과매도 고점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거나 뭐 좀 더 신중하게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접근하시면서 관망을 하시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일이 됐던 10일이 됐던 그거는 이 지표를 쓰는 투자자의 그 마음이고 종목들을 넘겨봤을 경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취향과 상황,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한 대략적으로 뭐 20에서 80 혹은 75에서 뭐 20, 뭐 이런 정도의 그 숫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그래서 투자 위축 사야 되겠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 국면이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하우란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또 중국 관련 기업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제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점대가 언제죠? 자, 대략적으로 25에서 20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대, 요 구간대가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구간대다. 따라서 이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구간대예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조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지거나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한두 달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지점대가 상당히 저점으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자, 이렇게 75, 80이 넘어가는 시점대 상당히 투자 심리가 과열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시점대에서 매도를 한 번씩 고려를 해보면 뭐 1차적으로 80 뚫었을 때 요 시점대에서 매도했다면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겠죠. 더 올라갔으니까. 자, 이게 투자 심리 지표에 발생될 수 있는 속임수 패턴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강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아무리 과열되어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열 국면에 있다 그래도 이거 무시하고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5,000원대에서 한 6,500원, 7,000원까지 찍으면서 한 수익이 한 20% 정도가 더 발생이 되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더 고점에서 사야지 하고 한번 75를 넘어갔는데 한 번 더 찍는다. 그래서 한 번 더 가겠지 하고 들고 가보시면 그 다음부터 팔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주가 수익 나던 것을 계속해서 까먹게 되는 겁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이고요. 주식은 탐욕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그건 뭐 투자 성향에 따라 틀려지지만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수익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항상 우리는 주식에 있어서 고점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차이나 하우라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를 필두로 해서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상당히 현대상선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9.7%라는 엄청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들을 제가 다 지우고 놓고 봤는데 거래는 그렇게 거래가 상당히 아침부터 좀 터지면서 개인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것 같은데 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자, 요 지점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 자, 그런데도 뭐 소폭이지만은 조금씩 올라갔죠. 한 번 더 찍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면 저는 그냥 1차 시점대에서 뭐 가령 요 시점대에서 그냥 매도를 했을 겁니다. 차라리 5% 10% 덜 먹고 두 다리 쫙 펴고 밤에 잠자는 게 낫지 5% 10% 더 먹으려고 잠 못 자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빨리 파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좀 더 땡겨봤을 경우에 저점대, 이 시점대 요런 구간대에서 투자 심리가 갑자기 위축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뭐 이런 시점대에서 샀다면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더 빠졌죠.
자, 이런 국면에서는 더 빠졌죠. 이런 시점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거래량이라든지 호가들,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것이 제가 누차 요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지표, 주지표인 캔들과 거래량, 이동평균선들을 보조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100% 맞아 들어갈 수는 없다. 참고 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 임현우였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임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임현우입니다. 오늘 그 집 밖으로 나오는데요. 눈이 소복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강원도 평창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눈이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이 시점만 되면은 방학이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방학할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개학 때 보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지표 강의들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예습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복습만큼은 좀 철저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다는 못 해드리고요. 한 2개 정도만 추출을 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요. 일단은 ROC라는 보조지표고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HTS로 사용을 하실 때 앞에 price, ROC라든지 아니면 그냥 ROC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그거 2개 다 똑같은 거니까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ROC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고요. 주가 간의 그 가격 변화율을 이용해서 시세의 강도를 알아내는, 그래서 속도의 증감이라든지 순간적인 힘을 알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종목을 바로 대입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도 시청자분들께는 이해도가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여겨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한통운 매각설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한 5% 이상 달리고 있는 지표에다가 ROC라는 보조지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ROC가 어떤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중요한 선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검은색 영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선을 상향 돌파할 때 주가는 상승을 한다. 힘의 강도가 세지니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의 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는 시세의 강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대, 자, ROC선이 영선을 빨간색 ROC선이 돌파를 하니까 주가는 어떻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ROC선이 영선을 하향 돌파할 때를 봤더니 주가는 이 시점부터 하락하더라 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대는 어떨까요? 지금 현 시점대는 주가가 ROC선을 영선을 돌파하면서 ROC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선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됩니까? 자,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경우에 이 변화율을 체크를 해봤더니 과거의 지점대, 변화율의 꼭지점에 이르렀었던 지점대, 이거는 뭐 주가마다 혹은 상황마다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은 과거의 시점대를 보니까 변화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점대는 주가의 꼭지를 기록하던 것들을 봤더라. 물론 수급 상태라든지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뭐 추가적으로 더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연출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긴장을 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혹은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줄 시점대도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 대한통운을 오늘 들고 계시면서 수익이 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강원랜드 하면 이제 연말쯤 되게 되면 이제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뭐 리조트도 있어서 겨울에 스키장도 많이 가시는데요. 자, 이 강원랜드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의 지표를 봤더니까, 자, 요 시점대, ROC선이 돌파해서, 영선을 돌파해서 가는 시점대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영선이 하향 돌파할 때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ROC선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주가는 횡보한다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OC를 배웠고요. 자, 요번에 다시 말씀드릴 지표는 MACD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MACD 같은 경우는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인데요. 이 MACD를 만든 사람은 제럴드 에펠이라는 사람인데 이동평균선의 타임래그, 시차 발생에 따라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을 경우에 완전히 추세가 변환된 시점에서 들어가니까 좀 뒷북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감을 이용해서, 이격도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MACD 보조지표고요. 이걸 가지고는 중장기 추세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번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타자가 느려가지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엔진, STX 엔진.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6% 이상, 자,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6%, 예, 이상 상당히 추세를 돌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중장기 추세를 알아보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할 수가 있고요. 정확도도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이 MACD선은 빨간색 MACD선이 녹색선을 돌파하는 시점대, 자, 이런 시점대죠. 자, 이렇게 녹색선이 있는데 돌파하는 시점대 혹은 이 영선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렇게 빨간색 선이 돌파하는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이러한 지점대에서 매수를 했겠죠. 자, 아니면 영선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대, 뭐 이런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것이 2차 매수가 될 텐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쭉 나면서 발생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점대에서는 언제 매도하라? 바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MACD선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하향 돌파할 때 주가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향 돌파되는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이런 지점대에서 매도를 해서 뭐 수익 실현을 했거나 하겠죠. 그런데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조금 더 확대해서 과거의 시점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있었죠. 자, 만약에 검투사 말대로라면 이 빨간색 MACD 녹색 선을 돌파할 때 매도를 했다면 이러한 지점대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지켜봤더니 매도하라는 데서 매도 안 하고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더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보조지표들의 특성입니다. 뚫고 가는 것 같지만은 다시 시세가 붙으면서 올리면서 캔들 차트는 이렇게 다시 한번 트릭을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이제 보조지표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끝마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다. 주 지표를 보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맹신한다. 검투사가 지금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서 가져가야지. 이걸 가지고 한번 대입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매수 매도를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눈 많이 내렸는데요. 좀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였습니다.